도대체 꿈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꿈은 욕망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 나의 어떤 욕구가 반영되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난 꿈을 안 꿔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꿈을 꾸지만 내가 깨어나고 나서 꿈은 깨어난 뒤에 내 꿈을 꾸었어. 이런 꿈이야 라고 할 때 비로소 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감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인식하거나 이런 걸 결합을 야기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한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한테 보내주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외부로부터. 그쵸? 외부로부터 영향받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꿈이라는 거는요, 외부의 영향이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가 나타났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엄마한테 전화 걸잖아.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진짜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역시 나는 예지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뭐라 그래? 난 꿈을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저한테는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예지 능력이 선생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 전체예요. 물론 융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체가 큰 거고 부분은 작은 거잖아요. 일단 모든 것을 다 아는 거는 전체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알고 있는 것을 부분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지 기능, 예시 기능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막 요즘에 그 사건들이 되게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 뭐지 마약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 알아맞힌 점장이들이 딱 그러면서 유튜브에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예언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그렇더라고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왜? 잠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라.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잠 속에서 표현되는 우리 자신을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냐면은 꿈이란 자의적인 활동이 아닌 심적인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깬 상태에서도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식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무언가가 꿈의 세계를 불러오는데 이 세계는 우리에게 아주 고유한 것이에요. 근데 어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의식에서 발현되지 않은 것, 의식에서 억압된 것이 무의식으로 내려간 것들이 어느 날 불쑥 의식으로 올라오는 게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꿈의 세계는요, 단순히 잊어버렸던 기억, 그것도 이제 무의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보았던 문화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억,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꿈의 장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 주변에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꿈들이 이제, 꿈에 등장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융은 자 이제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나는 경험한 적도 없는 게 꿈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는데 그런 기괴한 꿈을 꿨어. 이거를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집단무의식이다. 우리 선조로부터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대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선조, 어머니, 할머니, 그 이후에 또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저기 몇 대 손에 그 할머니들이 경험한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어디에 쌓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전자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를 거듭해서 내려오다가 그것이 어느 날 문득 외부적인 어떤 상황의 자극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서 아니면 어떤 경험의 기억들과 연관되는 어떤 것들과 보태져서 툭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융이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거. 어, 우리 부모로부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왼손잡이야. 나는 왼손잡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오른손잡이야. 근데 엄마 때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 할머니나 아니면 그 이전에 할머니들이 왼손잡이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왼손잡이, 엄마는 오른손잡이고 할머니도 오른손잡이여도 딸한테는 왼손잡이 딸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그쵸? 이게 뭐냐면은 유전되어 내려오는 건 내지는 이렇게 이런 사상,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은 전수되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자들을 의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 때에 가서 정신분열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 종합검 진단 할 때 보면은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셨나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체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전수되어, 유전되어 내려오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어떤 유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세계도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다. 전수되어 내려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이라는 건 현재적인 측면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시죠?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인데. 그쵸? 네, 예. 새롭고 재밌네요. 새롭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재밌으니까 강요합니다. 재밌어라, 재밌어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계라면 꿈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온전히 선생님들의 자신의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선생님의 잠재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그것을 아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고 푹 퍼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꿈은 항상 대부분 비판적이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왜? 꿈은 내 거니까 온전한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체 정신이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힘들어 할 때에는 나한테 뭘 줘요? 격려를 해요. 그리고 뭘 주냐면 힘을 줘요. 꿈은 왜 그러냐? 아이, 무의식이 자기가 의식이 알도록 다 보내주면은 고대 사회부터 꿈을 그렇게 연구를 했겠어요? 이미 다 알아가지고, 뭐,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꿈은 여전히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해도 지금은 얼마나 IT가 발달하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해내냐? 못해요. 예.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을 해도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그쵸? 모른다?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몰라요. 그쵸? 예. 그러니까 꿈의 메시지, 꿈의 언어가